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연식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는 튜토리얼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 미연식 게임에서 만들어진 스토리와 그 다음 이런 이미지들은 전부 다 AI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미연식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2024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네. 강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눈에 들었다. 안녕하세요. 뾰라롱. 이번에 이런 편입한 식으로 이미지도 나오고 대사도 나오고 나레이션도 나오면서 이렇게 미연시에 보면 선택지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선택지에 따라서 또 다른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게끔 거절한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필기가 좀 날림이라 막 이런 식으로 분기도 나눠지는 그런 미연식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 전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AI 영상 제작 책을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그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남겨둘 거고요. 총 5분에게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영상 제작이라는 책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AI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AI 툴을 활용해서 쇼츠, 릴스, 틱톡을 자유자재로 AI를 통해서 만들고 그래서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영상을 만든 다음에 또 세로로도 쇼츠로 막 확장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웹툰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웹툰이 약간 움직이면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미연식 게임 만들 때 여기서 나오는 웹툰을 제작하는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도 이제 실습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에 대한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빵영의 개발도상국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5분을 추첨하여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연시 게임 만들기 시작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미연시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게임 엔진은 램파이라는 이런 툴입니다. 이 램파이라는 툴은 정말 간단하고 쉽게 비주얼 노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연시 게임들, 우리가 말하는 그 스토리텔링하는 그 일본 스타일의 그런 게임들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썬 기반의 툴입니다. 근데 막 코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고 너무 쉽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요. 그 다음 파이썬 언어가 아니라 램파이 언어라고 따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제공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안드로이드, 웹, 리눅스, 윈도우, 맥, 그 다음에 아이폰까지 모든 플랫폼,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 미연식 게임을 스팀에 올리거나 플레이스토어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램파이로 제작한 이 미연식 게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두근두근 문예부라는 게임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 게임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영상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 게임이 바로 램파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램파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길라잡이 부분을 보시면 길라잡이를 누르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여기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줍니다. 이 아일린이라는 애가 굉장히 다양한 그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일린과 함께 튜토리얼을 진행하시면 좀 더 쉽게 램파이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미연시를 만들려면 일단 스토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클로드한테 스토리를 만들어 보달라고 했습니다. 클로드 대신에 챗 GPT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LLM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프롬프트로 이렇게 입력했어요. 미연시 스토리를 작성해보자. 두 남녀가 등장한다.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 그다음 램파이 스크립트 형식으로 작성했고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고 아주 길게 작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램파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넣고서 램파이를 돌리면 제대로 작동을 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거고 클로드가 만든 미연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서 한번 공개를 할게요. 굉장히 골 때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자 주인공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I 이미지 생성 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픽스 AI라는 이 툴을 사용했습니다. 이 픽스 AI는 애니메이션 생성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모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더보기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크레딧을 주는데 공짜 크레딧을 주는데 8장의 이미지 정도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을 줍니다. 저는 스타터 킷을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9.99달러를 내고 30만 크레딧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도 클로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 그래서 각 인물들이 일관적인 스타일을 가지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스크립트에 작성된 상태.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에 보면은 주인공이 평상시 상태가 있고 뭐 충격을 받은 상태가 있고 행복한 상태가 있고 이렇게 상태들이 있는데 이 상태별로 생성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 것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배경도 지금 5가지의 배경이 나오는데 배경도 생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상황에 맞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 생성을 했고 그 다음 이 배경 이미지들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카페도 있고 길거리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요. 이제 주인공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경 제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리무브 비즈 같은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서 배경 제거해주는 이런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이 익숙하신 분들은 포토샵으로 배경 제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는데 저는 포토샵으로 했거든요. 근데 포토샵보다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배경 제거된 이미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들을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들과 그 다음에 주인공 이제 배경을 제거한 주인공 이미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도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램파이로 들어가서 램파이 런처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야 되겠죠? 이 게임의 이름 러브 서바이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면 돼요. 저는 1280, 720 가장 작은 사이즈로 일단 테스트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계속하게 누르고 강조와 배경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그 메인 테마라고 그러죠. 메인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하도록 해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중 프로젝트에 러브 서바이벌이라는 게 하나 생겼고 여기서 폴더를 열어서 게임 폴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 폴더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폴더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드 에디터로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저는 이제 커서를 쓰는데 뭐 VS 코드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램파이 런처에서 프로젝트 실행을 먼저 눌러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러브 서바이벌이라는 게임 이름이 나와 있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램파이 게임을 만들었군요. 아이린 이렇게 뜨고 아이린 이야기와 그림, 음악을 더하면 여러분들의 게임을 세상에 배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뜨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이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려면 이 파일들 중에서 script.rpy 이 파일에 스크립트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새로운 램파이 게임을 만들었군요. 아일린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일에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런 것들 이제 지워주고요. 이 파일의 한번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define 한 다음에 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캐릭터의 이름, 캐릭터의 대사를 누가 하는 대사인지를 구별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거는 여러 명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define 누구누구가 굉장히 여러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린이라고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색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라벨이 스타트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 스타트 안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실행을 시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다음 끝나고 나면 리턴으로 이렇게 끝내주고요. 리턴이 들어가면은 게임을 종료를 해버립니다. 지금 스크립트가 일단 작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 스크립트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아일린이 뭐 예를 들면은 2로 시작해서 여기는 너무 어두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를 눌러도 이 제가 입력한 대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종료가 돼요. 왜냐면은 게임을 껐다 켜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hift R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파일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리로드가 됩니다. 이 게임 이름 옆에 오토 리로드라고 써진 게 보이죠? 오토 리로드가 되면은 더 음악을 넣으면 여러분의 게임을 세상에 배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너무 어두워요. 이게 바로 적용이 돼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리로드로 해놓고 개발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 실제로 이미지를 띄우는 겁니다. 이 주인공 캐릭터의 이미지를 띄워볼 건데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오디오라는 폴더가 있고 오디오 폴더는 말 그대로 오디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GUI 폴더는 여러가지 UI 관련 말풍선이라든지 뭔가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폴더입니다.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미지스라는 폴더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우리가 사용할 모든 이미지들을 다 넣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준비한 이미지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들, AI로 만든 이미지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다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유나라는 캐릭터를 만들 거라서 요 아이린 대신에 유나라고 입력을 해줄 거고 요것도 define 유나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2라고 써있는 것도 전부 다 유나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유나의 이미지를 띄울 건데 이미지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유나라고 시작되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나라는 캐릭터는 전부 다 유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 유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일단 전 4가지 상태를 만들어 봤어요. 행복한 상태, 해피 상태죠. 그 다음 노멀 상태, 그 다음에 아픈 상태, 그 다음 웃는 상태, 이게 4가지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라고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상태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방법,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맨 위에다가 show 한 다음에 캐릭터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노멀을 먼저 보여줄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유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네, 이게 뭐 코딩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정도의 수준의 코딩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나 노멀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이 노멀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인물을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이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나 노멀 띄어쓰기 at lef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 유나가 왼쪽에 보이고요. 당연히 이거를 right로 하면은 유나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나를 보여준 다음에 얘를 이동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는 유나가 가운데에 보였다가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하고 싶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show 유나 normal 이미지인데 이거를 at left라고 하고 with move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가 말을 다 끝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사를 하나 추가하죠. 오, 빛이 나는 곳이 있어 라는 요 대사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대사를 하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빛이 나는 곳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숨기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show의 반대는 hide잖아요. hide, 유나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숨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나레이션을 하나 넣을게요. 캐릭터 이름을 하나도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나는 빛이 나는 곳으로 길을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나가 보였다가 유나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유나를 숨기고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레이션 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빛이 나는 곳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유나가 없어지고 나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유나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나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 허전하잖아요. 이 배경을 넣어 볼 건데 배경을 넣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벨 스타트 앞에다가 씬이라고 입력하고 비주가 백그라운드예요.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 중에 예를 들어서 카페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비즈 카페 png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비즈 클래스룸, 비즈 하스피탈 막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것도 이 이름하고 여기에 쓰는 거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비즈 카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가보면 이제 카페 배경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되게 그럴듯한 게임을 벌써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캐릭터를 일단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efine 한 다음에 민수라는 캐릭터를 만들 거고요. 색깔을 좀 바꿔줘야겠죠? 네, 하늘색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유나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빛이 나는 곳이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민수 대사를 추가하죠. 유나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민수 대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어두워요 한 다음에 빛이 나는 곳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민수가 이렇게 추가되죠. 색깔도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등장인물들을 등장하게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환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게임이 딱 시작을 누르면 뭔가 이렇게 바로 등장인물이 나와버려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약간 디졸브 되는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주냐, 이 신 비즈 카페가 나오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with 그다음에 디졸브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초 동안 전환 효과가 적용될 것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0.5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뭔가 디졸브가 되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나 같은 경우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도 with dissolve 0.5 이렇게 하게 되면 유나도 이렇게 뭔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졸브가 없다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디졸브가 없으면 얘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디졸브가 있으면 얘가 슥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지 만드는 걸 해볼 겁니다. 미연식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선택지를, 플레이어에게 선택지를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리턴을 쓰게 되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하는 시점에만 리턴을 써야 됩니다. 일단 메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선택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지 뭐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콜론을 한 다음에 그 왼쪽으로 간다라고 플레이어가 눌렀을 때는 점프 한 다음에 go left 뭐 이런 식의 함수로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운데로 간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프 go center, 그다음 오른쪽으로 간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ft, center, right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보면 빛이 나는 곳이 있어, 유나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한 다음에 빛이 나는 곳으로 길을 찾아간다, 왼쪽으로 간다, 가운데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아무나 선택을 해보면 일단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레프트를 눌렀을 때, 이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정의된 함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선택지마다 각각의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분기를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라벨 한 다음에 go left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유나는 왼쪽으로 간다 띄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라벨 go center 만들고, 가운데로 간다 go right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해보면 가운데로 간다를 선택을 누르면 유나는 가운데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지를 여러분들이 라벨과 점프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대로 뭔가를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나는 왼쪽으로 간 다음에 show 유나 happy with dissolve 0.5 이렇게 하고, show 유나 가운데로 갔을 때는 아픈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show 유나 smile.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의 표정이 바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가운데로 가나 마지막 뭐 final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show 유나 normal, 그 다음에 with dissolve 0.5, 민수는 유나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게임을 끝내도록 리턴을 넣어서 게임을 끝내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프트로 가도 점프 파이널로 가고, 가운데로 가도 점프 파이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도 점프 파이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스토리로 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가운데로 간다, 가운데로 간다 뜨고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뜹니다. 민수 누나가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뀌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심심하니까 배경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지 한 다음에 스트리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도 바뀔 거예요. 가운데로 간다 눌렀어요. 그럼 배경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미연식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왼쪽으로 가나 가운데로 가나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간 방향에 따라서 뭔가 마지막 파이널에서 뭔가 바뀌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왼쪽으로 간다를 선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상태를 저장해 놓고 이제 파이널에서 다시 그 상태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레프트를 눌렀을 때 우리가 상태를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달러 표시를 쓰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 변수를 하나 입력합니다. 변수는 디렉션인데 디렉션이란 이름의 변수인데 왼쪽으로 가면 레프트, 가운데로 가면 센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으면 라이트가 될 거고 디렉션이 선택지에 따라서 레프트, 센터, 라이트가 어떤 게 들어갈지가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걸 저장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하는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라고 한 다음에 if 문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그 분기에 따라서 다른 대사가 나오도록 하거나 뭐 다른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거나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디렉션이 왼쪽, 민수야 왼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민수야 가운데로 가자, 민수야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 디렉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디렉션에 따라서 다른 대사를 표시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저장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를 선택해 볼게요. 유나는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민수야 오른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왼쪽으로 간다를 선택하면은 유나는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민수야 왼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 디렉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대사가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게임을 시작할 때 요 아무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맨 위에다가 define GUI.main menu background.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미지의 경로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스의 main menu.png 요 파일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요 경로를 main menu.png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게임 이름이 겹쳐가지고 조금 안 예쁘게 나오는데 요 게임 이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 없애는 방법은 options.alpha 여기서 GUI show name이 true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false로 바꿔주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미연시를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튜토리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미연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미연시 게임의 스토리를 공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운명의 반쪽이라는 미연시 게임입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서 시작을 하면요. 2024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네. 강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입한 김유나라고 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혹시 수업 노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수업을 못 들어서. 노트를 보여준다. 거절한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필기가 좀 날림이라. 아, 네, 괜찮아요. 차가운 거절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다. 민수 씨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유나 씨야말로 항상 밝아서 좋아요. 뭐가 친절하다는 거야? 우리는 자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속 듣는다, 자리를 피한다. 네, 계속 듣는다로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6개월.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민수 씨,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민수 씨를 속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듣는다, 도망친다. 계속 듣는다. 제가 민수 씨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뭔 소리야. 뭐라고요? 15년 전 그 사고로 헤어진. 순간 머리를 강타당한 것 같았다. 15년 전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쌍둥이 남매는 서로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찾았어요, 오빠. 정말 오래 걸렸죠?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그날의 사고. 유나야, 정말 너였구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에요. 우리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The end. 우리가 찾은 것은 사랑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이었다. 끝. 네. 클로드가 작성한 스크립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책 증정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